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학습하면 더 좋은 점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어린이보다 더 유리한 점? 그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사물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단어는 알아들어도 그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네. 어른은 말하자면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10개를 알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네. 어른들은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소통의 어떤 능력이 그쵸, 있고 소통 능력. 또 소위 말하는 눈치도 있고 네. 눈치는 외국어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남을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고 어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사실 고비를 뛰어넘으면 네. 빨리 배울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다. 그럼요. 저는 70대 80대 들어서 외국어 공부해서도 단계 높여가면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 많아요? 네. 외국에는 또 약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그 유럽 쪽 국가 분들이 영어 외에 다국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네. 우리하고 정말 큰 차이는 우리는 공부는 어렸을 때 끝낸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해. 네. 아니면은 확고해. 아까 얘기한 그 부끄러워하는 거. 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젊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엉터리 영어를 해도 되나? 그래서 못하시는 거지. 너무 공감돼요. 그거를 상관없이 나 좀 못하면 어때? 난 지금 나이랑 상관없이 난 초보자예요 라는 생각으로 막 지르고 그냥 마구마구 실험하고 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중요하구나. 네. 외국어 공부에. 그럼요. 뻔뻔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고 뻔뻔해야 돼요. 작가님의 공부법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특이한 다른 거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던 게 그 나라의 문화나 약간 뿌리 같은 걸 좀 이해하라고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언어를 공부할 때도 그 나라의 약간 뿌리 이해하기 학습법 이런 것도 있고 또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영어라는 언어 아니면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영어권 나라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샀다. 네. 스페인어권 나라에서 만든 뭐 조명을 샀다. 네. 그러면 문화를 몰라도 돼요. 매뉴얼만 보고 하면 되니까. 전혀 네.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아무리 도구라고 하지만 언어는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인 번역을 통해서 뭐 단어를 교체함으로 해서 네.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뜻 그런 거 너무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예, 그 느낌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알아야지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지고 언어를 실제로 구사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어떤 배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 그 나라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을 네. 배우는 것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있어요. 우리말만 해도 정이라는 단어는 네. 정. 외국인한테 설명하는 게 진짜 네.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정 똑같이 번역해서 뭐 이거는 러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한국에 와서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네. 정이라는 단어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이요? 어떻게 아느냐?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 아. 한국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해요. 한국 친구를 사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네.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네. 병행이 되어야 실제 언어도 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스페인어나 불어나 이태리어를 공부하시는데도 약간 같은 뿌리인 언어들이 있나요? 그럼 좀 더 학습이 쉽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 외국 가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한국, 중국, 일본의 차이는 뭐야? 정말 비슷해 황당하죠. 네. 너무 큰 차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것처럼 물론 이제 로마스 언어들은 네. 뿌리가 라틴어에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의 각각이 살아온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네. 성향에 따라서 언어들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큼 오늘 책을 펼쳐서 네. 다음 달에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미묘한 차이점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물론 뿌리가 같으면 새로운 알파벳을 익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죠. 그러면은 조금 듣기나 이런 거를 병행하는 거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문법 공부를 되게 많이 비중을 크게 치중하는 너무 편이잖아요. 많이 해요. 그쵸. 네. 그럼 문법 공부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논란이 항상 많은데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법이 그래도-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는 왜냐하면 문법이 어떤 건물로 치면 뼈대예요. 음.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네. 어떻게 순서를 해서 말을 아. 만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문법은 안 해도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문법을 모르면 네. 진짜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네. 어휘력이나 다른 실력, 음.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고 그러나 문법만 안다고 해서 네. 문법을 깊이 안다고 해서 네. 그 언어를 잘하게 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문법은 사실은 아주 복잡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네. 기초를 알게 되면 거기다 살을 붙여가면서 언어 네. 실력을 빨리 올리기가 좋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 문법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네. 다른 것들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요령들을 말씀드리고 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문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 문법에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항상 외국어를 배울 때 저는 첫 한 달은 문법에 목숨을 걸어요. 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네. 더 실용적인 말하기나 듣기나 이런 데다가 치중을 하는데 네. 보통 한국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그와 좀 다르죠. 문법을 거의 평생 끼고 네. 우리 얼마나 문법책이 두꺼웠어요 예전에. 성문형 네. 문법.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죽어있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음. 공부를 해서 실전에 쓸 수 없다면 도대체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100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100일이 지났을 때 홀로서기로 되지만 네. 정말 실제로 외국인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언어 실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럼 조금 문법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쵸. 작가님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좀 네네. 담겨 있나요? 그러면은 또 최근에 조금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자꾸 제가 영어라고 하네요.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쉐도잉이라는 공부법이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면. 네. 그게 어떤 거고 좀 기적적인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쉐도잉은 사실은 동시통역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시통역사요? 아. 뜻의 의미를 다 파악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를 틀어놓고 어. 들리는 대로 입으로 따라하고 최대한 발음을 비슷하게 해보는 게 아. 쉐도잉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듣기하고 그다음에 발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때 외국어로 직접 혼자 말을 해봐라고 하면 문법이나 어휘 기초가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지만 얘를 열심히 했을 때는 네. 그리고 방법을 정확히 알고 했을 때는 네. 기초를 잘 닦아놓은 사람이라면 네. 가속을 붙일 수 있어요. 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 그러나 어느 타이밍에 네.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부터 해서 그때는 뭐 쉐도잉이라는 말도 없었고 없었죠. 인터넷도 없었지만 네. 저도 모르게 좌충우돌하면서 정말 외국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뭐 전공자이기도 하고 해서 진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 때 네. 이것저것 해보니까 결국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열심히 했던 게 쉐도잉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셨었구나. 예, 그렇지만 네. 반드시 방법이나 뭐 이런 어떤 시기라든가 네. 이런 것을 알고 하셔야 된다. 아, 무작정 해서 하지 말고. 네, 효과적인 쉐도잉의 방법이나 네. 시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놨고 네. 패턴 학습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패턴.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떤 저는 패턴 학습도 패턴 학습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네. 제가 진짜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서 아. 했던 거예요. 원조 패턴 학습을 하셨던 분? 그런데 사실 언어를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자기가 좋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서 네네. 다들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아.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또 되게 겹쳐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울 때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명령법이다. 네. 뭐
명령어? 가정법이다. 네. 뭐뭐 한다면. 네. 예를 들어 뭐뭐 한다면을 이번 주에 마스터하겠어. 네. 그러면 친구를 만났을 때 맨날 뭐뭐 한다면만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좀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그런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자기가 어떤 패턴을 머릿속에 이제 공식을 네. 입력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잘 생각해 보면 자주 쓰는 말들이 몇 개 없어요. 맞아요. 자주 쓰는 뻔해요. 그런 관용구들이 다 그쵸?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네. 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외국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듣고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의욕이 막 그 이제 빨리 외국어 공부에 꽂힌 또 내가 공부한 그 언어로 그 나라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명언 외국어에 대한 열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문구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죠? 사랑만큼 이 세상에 좋은 건 없지만 네. 또 사랑만큼 마음이 설레는 것도 없지만 그쵸.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보통이 수반되죠.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네. 진짜 달달하기만 한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어도 네. 그것이 정말 지속적인 열정으로 쉽지 않죠. 평생 동반하는 관계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게 어렵지만 그것을 어쨌든 고수해냈을 때 얻어지는 네. 인생의 보람이라든지 어드밴테이지나 행복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세 가지 면에서 네. 둘이 닮았어요. 외국어도 정말 너무너무 배우면서 즐거운 네. 일이긴 한데 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 순간들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막 신나서 막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쉬워도 네. 이걸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또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서 저처럼 막 10년, 20년, 30년 끌고 갔을 때는 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트랜스포메이션. 아. 같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삶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네. 견뎌볼 만한 고통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외국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좀 활용을 하는 편이세요? 뭐 언어 교환을 한다든지 뭐 펜팔이나 채팅 같은 거? 제가 어느 정도 황당한 애냐면 네. 제가 대학교 때 스페인어를 공부하는데 없었어요. 한국에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저희는 원어민 교수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교환 학생 이런 거 없었어요. 정말 지금이랑 옛날에. 다른 시대였어요. 뭐 유튜브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하고 교류를 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종로에 그 서울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 시켰어요? 그쵸.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데 어떤 남자였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가서 말 걸기가. 저도 뭐 그때 말을 막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급한 마음에 네.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툭 치면서 소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다행히 네. 그걸 집어먹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핑계로 끝까지 네. 우겨갖고 밥을 샀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비빔밥을 사줬어요. 제가. 일 때문에 온 네. 아주 착한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친구를 맺어가지고 네. 그 사람도 이제 한국에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네. 언어 교환을 하자. 내가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네. 한국에서 뭐 이렇게 서류 작업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준다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뭐 1-2주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말도 해보고 그랬죠. 너무.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억지로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뭐 좋은 유학 가서 외국인 친구들 탓을 많이 많고 하죠. 아니면은 뭐 인기가 많아서 저절로 외국인 친구가 많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네. 나 이거 너무 꼭 해야겠어라고 네. 해서 반 정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와. 그 찾다 보면 미치지 않고 반드시 원하는 그 일에는 길이 보인다는 거. 길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했을 뿐인데 거기서 아 빨리 저 사람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진짜 공부에 미쳐있지 거의 않는. 무의식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게요. 네. 아 대단하시구나 진짜. 그 슬럼프 공부하시다가 보면 지속하는 게 약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어려워요. 늘 슬럼프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가 왔을 때 좀 극복을 못하고 포기하는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왜 외국어 공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책에도 그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 또 계단이 맞아요. 내려가다.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좀 슬럼프를 극복하셔야 되는 그게 분들한테. 슬럼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지쳐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네. 나는 실력이 없나 봐. 네. 재능을 못 받고 태어났나 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처지거나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네. 그때는 갑자기 되던 말도 안 되고 들리던 네. 단어도 안 들리고 막 이런 네.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때를 무조건 참아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차고 올라와요. 희한하게 차고 올라와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네. 갑자기 막 꿈속에서 내가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든지 너무 아니면은 좋겠다. 어느 날 그냥 맨날 보던 TV 시리즈를 보는데 어제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뜻인지 알겠다든지 진짜 그렇게 갑자기 트이나요? 그 마법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에 아신데 네. 그 한 번을 하실 때까지 한번 견뎌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진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럼프가 느껴지는 거는 도약의 시기가 바로 앞에 있구나.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즐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그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외국어 공부는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뭐 유학원 있어 결국은 혼자 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스승이자 치어리더이자 네. 또 학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희 조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끈기가 빨리 공부하고 싶죠? 네, 지금 막 불끈불끈 막 오늘 집에 가서 막 불 지르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요. 막 타오르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이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읽었으니까 1, 2, 3단계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스터디 플래너까지 맞아요. 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도대체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써봤던 그런 학습 플래너들의 장점들을 따가지고 네.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책 뒤에 부록으로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단계별로 또 영역별로 네. 날짜별로 또 활용할 아니면 수 시간별로 네. 꼼꼼하게 체크해서 네.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네. 내가 진짜 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그쵸. 인풋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으로 많이 한 것 같아도 결국에 보면 별로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슬럼프가 왔지만 많이 공부한 걸 보면은 이 정도 버텼으니까 이제 곧 도약의 단계가 그럴 것 오겠구나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론 뭐 컴퓨터에다가 뭐 파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언어 공부는 아날로그적일수록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너도 여러분께서 네.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다양하게 이제 외국어를 구사하는 폴리글롯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폴리글롯이기도 하신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의 장점들이 뭔지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한 말씀 딱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또 하나의 우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사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때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고 네. 얼마나 이 세상이 넓은지 대한민국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곳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네. 정말 우리가 탐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네. 그런 세상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 네. 언어를 한 가지 새로
내가 정복을 했을 때 네. 거기서 얻어지는 수많은 기회와 경험과 감동과 즐거움과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네. 또 나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네. 중간에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나이와 상관없이 네.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상관없이 정확한 학습법과 그리고 시기, 요령을 잘 알고 있으면 네. 그리고 여러분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네. 반드시 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2개, 3개 얼마든지 저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네. 예, 꼭 여러분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우주를 마구마구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진짜 내 나이가 지금 공부할 나이인가 뭐 이런 생각이나 외국어는 뭐 AI 뭐 번역기가 요즘은 나온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좋아요. 그 외국어는 뭐 번역기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미래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단어 자체로 바꾸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수천만 년 살아오면서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기계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논문을 번역한다? 그거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행 가서 뭐 그 호텔을 예약한 거 확인해서 방 잡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과 대박? 사람이 인간의 관계를 네. 맺는다거나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비즈니스에서 뭐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표현이라든지 네, 아까 숨겨진 말씀하신 뜻이라든지 네. 반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기계가 절대 번역할 수 없고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매일매일 새로 생겨나는데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언어들로 네. 그 새로운 단어들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그 데이터를 나눈다? 공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직 그럼요. 인간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그걸 누가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네. 더군다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그것이 월드일까요? 홀스일까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기계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단어의 조합이 돼서 완전 다른 뜻으로 되는 관용어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용어구도 있고. 사실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한 네.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AI한테 맡길 생각은 던져버리시고 나이가 늦었다는 생각도 던져버리시고 맞아요. 네,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미나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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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떤 언어 공부해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저요? 네. 포르투갈어 네. 그러니까 그 로망스 언어를 그냥 다 해버리려고. 포르투갈어, 로마니아어까지 하면 다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어, 네. 러시아어, 너무 욕심 많으신데? 근데 다 하실 중국어, 것 아랍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실 것 나 같아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태국어. 태국어. 네. 거의 그냥 전 세계 언어 다 다 할까봐요. 그냥. 지금 실제로 제일 잘 구사하실 수 있는 외국어는 스페인어인가요? 스페인어, 영어. 그럼 스페인어로 한마디 뭔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게요. 나의 첫 외국어 수업? 네. Hola. Espero que todos vosotros podéis cumplir vuestros sueños. Muchísimas suerte. Muchas gracias.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나의 첫 외국어 수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